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뭐 대단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일반고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막상 수능 고난도 문제를 딱 봤을 때 뭐지? 너무 어려운데 싶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이런 생각. 갭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설득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반고의 함정이다라는 거고. 내신 경향을 제가 시험지를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학습지 연계율이 꽤 높아요. 학교 프린트. 네. 그리고 조건을 유지한 채로 숫자만 바꾸는 정도의 느낌. 문제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출제를 안 한다. 그래서 또 저는 프린트만 열심히 할게요. 그 이상을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1학기에는 객관식만 24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18문제, 단답형 3문제 이렇게 조금 구조를 바꿔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5등급 체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출제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아이들 전체적으로 유리해질까.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항은 외부 출제, 최신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신 준비하는 문제집들 중에서 최하위권 라인들이 있죠. TOT라든지 하이퍼라든지 그런 데서 변형해서 출제하거나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볼 수 있냐면 화살표로 요거까지가 조합이 돼서 1학기 중간고사가 1컷이 80 후반이었어요. 꽤 높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어떤 푸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등급부를 조정을 해서 60초반, 70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의 시험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정교과 첫 해다 보니까 올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는 방향성을 설정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3번의 시험이 계속 컷을 60 후반, 70 초중반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가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너무 낮았다라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을 거고, 아니면 그것도 너무 높다라고 해서 더 낮추려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3번을 변화를 안 줬다라는 건 일단 1년 차의 결론은 그거였으니까 네. 첫 시험을 보면 아마 그거를 계속 유지해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여기서 변화를 줄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의 어떤 대체적인 반응들을 한 줄 요약을 해봤는데 첫 시험에서는 모르는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속도감 있게 풀어서 24문제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5등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에서 21개가 제일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가끔은 18개, 19개를 내면서 덩치 크게 무거운 문제를 하나씩 넣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24개면 문제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결국 뭐가 중요하냐? 실수 안 하는 거, 그리고 타임어택, 시간상.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요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시험은 그랬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하고 2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았는데 두세 개가 조금 그랬다.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두세 문제면 한 문제 배점이 많아봤자 이 문항수의 구조를 봤을 때 5점을 넘기기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5점 몇 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그거 다 틀린다고 쳐도 80점을 넘어요. 1등급이에요. 걔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 가르침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명제랑 함수에서 되게 고난도의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을 2개를 냈거든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손 댈 수 있는 일부의 아이들, 대다수는 아예 그냥 버리는 케이스.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거 없어도 우리 1등급 받는 거 문제 없다. 여기만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 프린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는 이런 식인데 요거는 학교 교과서에 깔려오는
교사용 자료예요. 저는 이제 갖고는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전체를 줘주는 게 아니라 부분 떼서 따집기 해서 편집해서 리로스프레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주로 수업을 나가시면 돼요. 개념 설명할 때는 교과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항수로만 커버가 안 되니까 문제 풀어줄 때는 이걸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출제를 합니다. 이거는 출처가 교과서 교사입니다. 그리고 대광고 수학 교과서는요 천재 교육에서 수학 교과서를 두 종류를 만들거든요. 하나는 대표 저자 성인 유 씨예요. 유. 그래서 천재 유라고 부르고 하나는 천재 전이라고 부르는데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품 여기 보면 이제 어렵다라는 느낌 문제만 하고 조건을 잡고 이렇게 여러 개를 주렁주렁 달아주면 이런 문제들을 내거든요.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서 캡처 따온 거예요. 이거는 심중불제 심화문항 일부 하고요. 대다수는 모의고사 기출 4점짜리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런 문제를 조금 대비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1학년 거만 기출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EBS에서 매년 내거든요. 매년 리뉴얼해서 그런 거를 좀 사서 풀어볼까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비 고1 겨울방학에 그걸 한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좋고요. 네, 근데 거기까지 욕심내기보다는 기본 라인의 문제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이렇게 학기당 2개씩. 근데 아이들 한마디 한 줄 평이 수학은 수행평가 그렇게 스트레스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고1 공통수학 1, 2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있는 도서를 읽고 독후감 작성해서 내는 거 그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학습지 그 심화 문제 말고 진도 나갈 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일일이 손풀이를 다 써서 채점하고 틀리면 오답까지 다시 정리까지 하는 거 그거까지 하는 걸 대공부에서는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점수 준비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들어갔고요. 2학년 때는 그냥 쪽지 시험 형태로 증명 문제 6개 정도 미리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 범위에서 출제될 거야 라는 거 알려주고 네, 수업 시간 안에서 시험 30분 정도 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2학기 때 동일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얘기 잠깐 조금만 섞어보면은 생활기록부는 적극성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두드리고 다니면 그게 기록으로 생활기록으로 쫙 남고 그걸 보고 아이를 평가해서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근데 일반고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챙겨달라고 하면 다 챙겨주신대요. 하지만 먼저 나서는 느낌은 아니다. 왜냐면 제가 학산 오기 전에 자사고 밀집 지역에서 근무를 한 3, 4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사고의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혹시 이런 거 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만약에 하면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근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2등급을 받아야 돼요. 5등급제 기준으로. 왜냐면 5등급제 기준에서 3등급이 완전 중간이거든요. 뭘 해도 어필이 안 돼요. 일단 공부. 얘는 이제 아픈 사람으로 치자면. 네. 근데 2등급이면 조금 꾸미면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일단 중요하다. 1등급의 생기부 좋으면 제일 좋고 2등급에서 약간 애매하지만 저의 역량이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뛰어납니다를 어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부터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검고 입학 예정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 이런 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에 있는 문제가 충분히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충분히 숙지가 된 게 나 한번 수업 다 들었고 숙지했고 오답했고 뭐 질문 다 했다.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런 걸 시키거든요. 셔플 테스트라고 그냥 무작위로 책 한 권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범위를
야 내가 오늘 다항식만 할게 이럴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랜덤으로 문제를 20개에서 24개 정도 뽑아요. 풀어. 이것은 30분 컷, 35분 컷, 조금 약하면 40분 컷. 그럼 이거 속도전이거든요. 보자마자 확 해야 30분, 35분 컷을 할 수가 있고요. 고민하기 시작하면 40분도 훨씬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킨다. 그게 이제 이렇게 시험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유형서를 반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테스트를 보는 거를 반복해서 속도감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아 이제 내신의 기본기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거기다 조금 상급 문제.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센 그다음에 마플 시너지 고쟁이 이 정도를 해놨거든요. 방학 때 센만 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해서 정답률 7, 80% 이상 만들어도 충분해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욕심내고 싶다. 마플 정도 하면 돼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 체감상 센을 할 때 C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 센하고 마플이 갭이 되게 큰 것 같이 느껴져요. 저희는 안 그런데. 왜냐하면 센을 할 때 C 단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C 단계를 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몇 문제라도 풀어보면 안 되냐는 표정이 일단 벌써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쳤을 때 센하고 마플이 갭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뒤에 행복한 1등도 빼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선생님 엄마랑 집에서 둘이 보면 엄마 너무 어려워요. 몇 개 빼. 그래서 한 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행복한 1등급 빼고도 한 5에서 10% 덜어내겠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애가 이걸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돼라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7, 80% 이상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신 대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통섭 2까지 이걸 해보면 너무 좋다. 선행은 안 해도 된다. 욕심내지 마라. 어차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올해 예비 고3들 있죠. 걔네 같은 경우는 수능에 막 미적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 같은 것들은 어려운데 그게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때가 돼야만 이해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학생들 여러분 계신데 이 친구들한테 자식 낳고 사는 아저씨의 마음을, 어른의 마음, 인생을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하겠죠. 근데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멀어요. 아이들하고 거리감이. 그러니까 한 번 듣고 6개월 있다 또 듣고 하다 보면 아 그게 그때 그런 얘기였어? 하면서 본인이 이 안에서 지식을 재구조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수, 미적, 확통 끝이에요. 그 정도는 이러면 만약에 여름방학 때 대수 선행 가볍게 한번 시키세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조금 무게감 더 주셔서 겨울방학 때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대수를 준비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적분을 살짝 섞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지 않아야 된다. 내신 대비는요. 제가 쓰는 교재인데 이게 뭐냐면 중간고사 대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3월달에 어려운 거, 중간 거, 쉬운 거. 그래서 내신 준심화 유형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쭉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4월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다 쓰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얘는 기출 베이스의 교재고요. 넘어가서 뒤로 돌리기가 좀 뭐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출 베이스의 교재고 학교 포맷에 완전히 꽁 맞춘 시험을 제가 봐요. 편집도 똑같이 해요. 학교 시험 스캔 떠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뽑아서 만들거든요. 그다음 성적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발송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변형 문제. 이런 문제 이게 학교 부교재거든요. 다른 학교 건데 부교재. 변형. 이런 것들을 계속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리 보는 중간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개 강의를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급 일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 컷을 공개를 잘 안 해요. 물어보면 알려주시긴 하는데 1컷이, 2컷이, 3컷이 이거 전 과목 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수학 1등급 친구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내신 5등급 체제하고 여기는 아직 5등급 체제가 조금 애매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산학원에서 영어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조윤규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원고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대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담당했었기 때문에 오늘 대원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그렇게 오래는 하지 않을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얘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고가 지금 이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처에 있는 학교랑 그 평가하는 구성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25년 기준으로 1학년을 담당하던 선생님들이 좀 기존의 근처에 있는 뭐 연수고라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가 방식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좀 창의적으로 가져갔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가져갔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래 수행평가가 70%였어요. 전체 등급 선정 기준 중에 수행이 70이었고 지필이 30이었고 1학기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단어 암기를 이거는 근데 어머니 이거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올해 다 바뀝니다. 또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행이 70이고 지필이 30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평소 수행평가를 어떤 학생이 말아먹게 되면 그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 등급을 뒤집을 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 IB 교재라고 외국에서 쓰는 그 원서, 우리 어머님들 대학교 다닐 때 쓰던 원서 교재 있잖아요. 원서 텍스트. 그거랑 비슷한 교재를 사용을 했었고 시험 유형 자체가 기존의 수능 중심 출제 방식에서 좀 많이 벗어난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독해 부담이 좀 굉장히 심했었던 학교였습니다. 어휘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보라고 동영상 수업을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다가 올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거를 지금 미리 본 학생들은 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좀 챙겨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점을 많이 당하던 그런 학교였었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주도했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지금 작년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2학년을 담당하는 쪽으로 따라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행평가 70이라든가 아니면 IB 교재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올해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땠었냐면은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 모의고사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있죠.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러니까 보통 연수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그 유형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공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제 유형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음 글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A와 B를 사려고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든가 뭐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보기에 제시된 패러독스의 정의에 근거할 때 아래 사례에 나타난 패러독스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냥 독해하고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해가지고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 읽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간 압박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판단을 한 거죠.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이거 시험 공부해봤자 아무리 작아도 3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수행평가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뭐 A의 내용을 B와 같은 산점도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교재로 썼다는 IB 교재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게 이제 대학교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원서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많이 공부하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쓰던 교재였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지금 이제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작년 기준으로 2학년 아니면 3학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1학년을 맡게 될 거라는 얘기니까 그럼 그 선생님들은 평소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수행 평가 방식 자체는 다른 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행 40에 지필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른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랑 EBS 부교재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 올림포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수능 중심 교재들이었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대공고 선생님들도 좀 어렵게 가져가는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휘 교재 중에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같은 경우에는 30일 그 이후 분량까지도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수능 형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학년 맡으신 분들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전체 시험지 중에 절반 정도는 기존 수능 유형하고 겹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대공고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대공고만의 특징인데 지문을 창작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이만큼 내줬는데 이 시험 범위를 이만큼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선생님들이 아예 창작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원문의 앞뒤를 갖다가 어디서 찾아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대건고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영어 잘했어야지 시험 잘 보는 학교라고. 시험 기간 동안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그날 처음 본 지문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 잘 보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고는 특히 평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본인이 처음 본 지문을 즉석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창작 변형 지문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푸는데 사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추론 능력도 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대건고등학교 2, 3학년 담당했었던 선생님들이 내셨던 문제인데 이 문제들도 보면은 기존의 수능 유형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까 1학년 작년 1학년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생각의 요구치가 낮은 편이기는 한데 이런 거 있죠. 다음 글에 밑줄 친 The Spiral of Silence를 사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든가 그럼 이거는 본문 한번 읽어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 기존에 뭐 어법상 잘못된 것은 뭐 다음 글에 요지로 적절한 것은 뭐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다음 글과 사례 A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을 좀 그때그때 즉석에서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평소 사고하는 습관 그리고 글을 읽고 그래서 처음 보는 글에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같은 거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 대비 때도 물론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줘요. 뭐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학원 입장에서 또 아이들 받아서 가르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저희가 그 대본고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갖다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터넷이나 뭐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뒷구에서 다 그거를 갖다가 원문을 찾아내가지고 미리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비가 되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튼 학생 본인의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학생이 작성한 주제 발표 영어 대본이다. 대본에서 실제로 사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이해력, 추론 능력 이런 거 요구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준비를 작년에 이제 시켜서 뭐 여기 최창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송민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중위권 아이들 작년에 맡아서 가르쳤었는데 여기는 최상위 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맡으신 학생들 20명 중에 1등급이 지금 학교에 3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7명 최정영 선생님이 만들어내셨고 2등급도 있고 그리고 다 성적 한 등급씩 올라갔거든요. 저도 이제 중위권 아이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비 한 번도 안 했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첫 시험 보고 의도 맞아가지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준비하는 그 요령 자체는 저희는 노하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독해 그리고 독해한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냐 그 주제를 깊게 생각해보는 연습이 지금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업할 때 지문 그 숙제가 나가면은 지문 하나 독해했으면은 이 사람이 니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지 영어로 안 써도 되니까 우리말로라도 한 줄로 한번 정리해봐라 이거를 꼭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의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대공고 와서 시험 잘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대공고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 초반 경쟁에서 탈락하면은 그 다음부터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선두권의 자리를 잡고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등급 잘 받는 거 목표로 하고 지금 겨울방학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챙기셔야 될 게 단어, 어려운 단어 많이 써요 대공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었던 독해 추론 능력 이거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발표한 대공고의 어떤 대략적인 학습 전략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 국어 선생님 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건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산학원 국어과 대공고 담당하긴 이주환 강사라고 합니다. 대공고의 전반적인 학교 시스템 및 국어 경영이 어떻게 전년도에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공고등학교 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공고는 일단 학교에 입학이 되면요 크게 3가지 반을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인문사회 중점반, 두 번째 IT 중점반, 세 번째 과학 중점반, 4개 반, 3개 반, 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이제 올해 학생들이 어떤 수요의 반을 할당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예정이긴 한데요. 각각의 반의 특성은 사실 명분 좋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자체는 문이과가 없이 통합이 되었다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 진학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때 어느 파트에 좀 더 중점을 맞추냐만 있는 거지 사실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그럼에도 3개 중에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재학생들이 몰아주는 바는 과학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인문사회를 중점으로 가고 싶어도 혹은 나는 IT 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어도 그래도 과학 중점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학생들의 의견은 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왜 그러냐면 과학 중점 반을 선택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유의미하게.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생기부 빵빵하게 써놓고 인문사회로 가도 된다. 2학년 때 어차피 다시 반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인데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과학 중점 아니고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율채택이라는 시간에 선생님 한 분을 섭외해서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코딩 수업 그리고 전자회로를 만지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업들이 어떻게 다 생기부에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문사회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해놓는 게 그래도 한 줄 더 써놓는 게 그래도 생기부에서는 훨씬 도움이
타임에 나이트 학생들은 그러면 뭐 떠도는 숭늉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무언가를 쓰고자 할 때, 혹은 생기부에 내가 한 줄 쓰고 싶다, 혹은 동아리를 만들고자 할 때 자신들이 의견을 어필해서 선생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남학생들 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학업적으로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그래도 과중으로 가서 생기부 빵빵하게 써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부 국어 교양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들어가면 22개조 교육과정, 그러니까 전년도부터요 고교학점제에 따른 성적 미달 방증 논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히나 대공부는 그 축구부라는 체육부가 있어가지고 이 특기생들이 사실 1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사실 체육 특기생이니까 학교 성적이 크게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학교 교육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에서 일부 주요 과목에서 미달이 되는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유급이 됩니다. 진학을 못하게 되어서 1번부터 6번, 1번부터 한 8번 정도까지는 정말 눈으로 읽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거든요. 이것은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죠. 일반적으로 작가가 쓴 소설을 읽는 사람은 1번 주제, 2번 문체, 3번 독자, 4번 시점, 5번 서술자. 독자겠죠? 정말 애석하게도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엄청나게 쉬운 상식 수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에서 4개 정도 있는 단어를 그 중에서 하나만 이상을 꽂아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특히나 이런 문장, 의문, 이부, 어종 이런 거 정의, 비교, 논증, 분석, 분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듣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을 그래도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공부는 이 공통 지점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민요, 향가, 시나리오, 고려가요, 고대가요 애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틀리면은 학업에 성적에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 지점도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 교과서에서만 냅니다. 다 교과서에. 학습지 나가지 않습니다. 대공부는 학습지 없이 교과서로 나옵니다. 두 교재 없습니다. 자, 대공부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라서 교사진의 변동이 없습니다. 교사진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출제 경향이 일관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국어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지점은 국어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좀 나이들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전 교육과정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랑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실례로 첫 번째, 오직 교과서에서만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를 사실 잘 안 하세요. 필기가 교사용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 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그 파일을 다 갖고 있고 그걸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자성어 문제가 너무나도 난해하게 나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사자성어가. 그런데 무슨 일석이조 이런 쉬운 수준, 상식 수준 혹은 교육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쌍숙쌍비, 줄탁동시 뭐 말도 안 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근데 그것도 4.4점으로 되게 높게 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공부를 뭐 어떻게 되냐?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해주냐? 아니죠.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자성어 최대한 제가 시험 때마다 이 지점 그래도 이게 나올 수 있다 짚어는 주는데 조금 한 문제 정도는 날려도 혹은 날아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전체 문항이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갑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전 문항이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지문은 하나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공부를 12지문 이상을 싹 분석을 다 해서 들어가는데 하나 혹은 두 개, 그마저도 문단만 나오면은 열심 터지는 거죠. 세 번째, 문법은 기말고사에서만 출제됩니다. 다른 학교들은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각 4번의 시험에 4가지 파트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은요,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대공고는 무조건 교과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의 문법이 나오지 않고요. 모두 다 기말고사에만 몰려서 그러니까 문법 범위가 많아지겠죠? 학업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도 이건 좀 다행인 게 타 학교에 비해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사립고등학교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를 조금 더디게 진행하셔서요. 좀 옛날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는 거 내고 기초적인 거 내고 문법은 훨씬 유의미하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인데요. 대공고는 좀 특이한 게 다른 학교에 비해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교는 40%라면 대공고는 60%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필 몇 점이 5점이 수행평가 1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수행평가 1점 깎이면 시험 100점 맞아도 95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쉽냐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드릴게요. 나의 사회적 합의 능력 평가서 혹은 나의 독서활동 일지, 독서토론 활동지 되게 이름은 거창하게 새겨져 있는데 사실상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생 생활기록 종합부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기 위한 명분일 뿐 just 성실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잖아요. 특히나 남학생들이 좀 대충 하지 안 하지 혹은 손이 느리지 그러니까요. 이 부분, 이 지점에 대해서 응용이 시험이거든요. 여기 부분까지는 글을 써야 점수 줄게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실도 평가예요. 점수 깎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예시를 이제 들어드릴 건데 그 마지막 수행은 그래도 조금 힘든 지점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1점 내지 2점은 기본적으로 깎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2점은 괜찮습니다. 1.2점. 마지막은 총 2,700자를 꽉꽉 채워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학기 때는 막 누구는 노래 가사를 쭉 썼대요. 근데도 학교 선생님이 검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썼네 하고 넘어갔는데 2학기 때는 300자가 늘어났고 2학기 때는 좀 검사를 좀 더 꼼꼼히 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교과서를 안 갖고 오거나 자료 준비를 좀 제대로 안 했거나 수업 태도가 너무나도 불성실하면 점수는 깎일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수행평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대공고 1학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 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말고사에만 문법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문항, 절대 틀리면 안 되는 1번부터 7번까지 혹은 8번까지 문제를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는요, 혹은 얘를 뺀다라는 하에는요, 문학이 이제 중간고사에만 몰려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법과 정문은요, 말 그대로 말하고 쓰기의 과정이라서 난도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다 교과서 범위고요. 문학만 간혹 모의고사 한두 지문에 이제 엮이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 1점이 지필 5점이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이제 1등급 컷은요 이렇게 중간에는 81점이었어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낮은 거였습니다. 그 출제 교사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에 세화고등학교 강남 8학분 자사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의욕이 되게 넘치셨겠죠? 말도 못하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돼서 81점, 연수고도 90 몇 점이었고요. 인천여고도 90 몇 점이었는데 대검고가 8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합산해서 2학기 중간까지 85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지점에서 그 담당 선생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그냥 쉽게 내셨습니다. 원래 내던 대로 내셨어요. 그래서 출제 경영을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합산 점수인데요. 성적 반영 비율에서 수행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학생 A입니다. 좋은 사례예요. 중간고사 73점, 3등급입니다. 기말고사 79점, 3등급입니다. 지필만 보면 3등급을 빼박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수행평가는 1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래서 합산한 결과 89.6점이 나왔고요. 합산 2등급 끄트머리 걸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119등으로 그러는데 뭐 내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나쁜 사례는 중간고사 85.5점, 1등급입니다. 기말 85점, 1등급입니다. 지필로만 봤을 때 무조건 1등급이 되는데 얘는 8점 받았어요. 교과서 안 갖고 와서 뭐 안에서 뭐 주제 못 맞춰서 합산 점수 88.2점으로 3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공고 꿀팁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꿀팁은 시험 잘 본 저로서는 수행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수행 맞춰 깔고 가야 된다라고 수행의 중요성이 1학기에도 2학기에도 엄청나게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1번부터 7번까지 되게 쉬운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도 한 번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부담감이 적어지겠죠? 저는 직전 보강 때 제가 교과서를 싹 다 정리를 해서 특히 이 4가지
가지 지점에 나오는 것을 꼭 중요하게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오지선다를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4개 나온 거 이거 말고 이상하는 껴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눈치가 어느 정도 있는 뭐 저는 출제위원으로서 혹은 출제자 교재를 집필했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이런 지점이 그래도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니까 아이들의 반응도 되게 좋다라고 저는 정말 자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실제 기출과 저희 직보 자료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단어의 뜻들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애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모르거든요. 냉소가 뭔지 자조가 뭔지 한번 짚어주면요 이게 또 이번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어서 애들이 주원쌤 생각났어요 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문법입니다. 문법은 물론 쉽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말 쉽게 나옵니다. 중학교보다 조금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기초는 지키는데 저는 교재를 만들던 경험이 있어서 그 제가 학군지에서 내신 기출 데이터를 쫙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교사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문제 어떻게 했어? 이번에 문제 좀 괜찮은 거, 여기 문제 괜찮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유형별로 문제를 딱 물어두고 300개 정도 풀어낸다면 학생들은 이 지점에서 복분 유형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복분 유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예시와 유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국물이라는 단어, 잡리라는 단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실제로 준비했던 교재에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조차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한번 봤던 자료들이니까 이게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요. 문법은 크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배우고 들어가면은 크게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 상승을 물론 1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점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수업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점, 10점 점수 상승하는 애도 있고요. 1학기, 2학기 모두 다 존재를 하는데 이때 대공고 선배들이 작년에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정말 제가 자율성에서 써주고 싶은 사람들 써달했는데 이 친구 정말로 원래 우등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던 친구고 국어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친구였는데 제 수업에 듣게 되면서 이번에 100등 안으로 들어와서 2등급에서 조금 상위권의 2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뒤에 있는데 이따가 혹시나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 학생들이 특히나 현설하는 친구에게 좀 물어보면 혹은 어떤 지점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좋은지 한 번 더 질문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 멜로디 저도 제대로 했다면 좀 진짜 많이 틀려가지고 두개 틀린 것 같은. 뭘 매점이네? 추적? 아니 근데 좀 이지. 동섭이한테 들었는데 어땠어요? 일단 쌤이 찍어준 거 다 나왔고요. 네. 이게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 와서 저한테 말해준 조성환이라는 친구의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기 짚고 제대로 했으면 진짜 한 많이 틀려봐야 4개. 이 정도가 정말로 반응이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 대공고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요. 대공고등학교는요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군을 인천여고 혹은 여고로 두고 봤을 때 인천여고에서 80점을 맞는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100등 밖으로 밀려 나거든요. 대공고에서 8점 맞는 친구들은 국어 3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한다 못하다가 아니라 대공고는 모의고사에 대한 그 대비가 많이 낮아요. 그리고 내신에서 물어본 바가 수능으로 직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의고사 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클리닉이라는 거, 문학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독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 때 중등 기본부터 고등 심화까지 제가 직접 고3부터 고2, 고1 문제를 다 편집해서 따로 보거든요. 중요한 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보는 저 여기 준성이 처음에 있는데 매일매일 성적을 어느 항목별로 어느 시험에 해당하는 걸 얘가 맞고 얘가 틀렸는지를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당연히 1대1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들께도 결과가 조성이 되도록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문법. 대공고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물론 문법이 나오지 않지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보아놓는 거랑 참치 차이고 모의고사에는 당연히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법 한번 딱 잡아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해주셔도 여기 친구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 번 더 직관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학 선생님 진행이 됐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지금 연결 잠깐 하는 거요. 기다리시는 건 여쭤볼까요? 네.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지문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도 시험 잠깐 봤었는데 무슨 공리주의로 시작해서 네 맞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문학 문제 보통 다른 학교에서 모의고사 연계를 한다고 하면은 독서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문학도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리주의라는 그 일종의 학문을 문학에다가 얘네가 배우는 문학 작품과 연결지어서 한번 꼬아서 냈어요. 그럼 그 선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문을 똑같이 쓰면 선지가 어떻게 나오나요? 선지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점이 아마 세아고등학교에서 오신 강남 파이터에서 오신 분이 내신 것 같은데 선지를 그래도 연결이 되게 그래도 얘들이 봤을 때 이해 정도는 되게 왜냐면 어느 지문 하나는 공부가 된 상태니까요. 이해가 되게끔 내는데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활용을 한 건 정말 역대급 연수구에서도 연수여고에서도 옥면에서도 심지어 인천여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럼 매 시험마다 그 학력고사에 있는 지문을 다 이렇게 쓰시고 선지는 다르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점조차도 이번 제일 마지막 시험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작품과 이 지점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을 때 이거 나오겠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지금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맞아요. 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점이 그냥 그게 딱 좀 보이거든요. 그 지점만 되니까요. 사실상에 그 교과서에서 나왔던 네. 그 교과서에서 나왔던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그 문학 작품이 연관된 지문이 나오나요? 네, 주제나 정서나 상황이 비슷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대본권은 정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정말로 좀 자연제입극인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자성어가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쓴 수필을 자기 그 시험 문제 내시는 기대하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지점인 건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 아이들을 수능 대비를 어떻게 시키는지도 제가 좀 의미를 들 정도로 좀 교육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국어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논외적인 수업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만 이것 말고 정규 수업 말고 좀 다른 지점에서 클리닉이 필요할 거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별도로 학생들이 해야 돼요. 그게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모의고사를 대비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풀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그 국어라는 과목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 큰 난이도 편차가 없거든요. 오히려 3학년에서 양질의 문제를 좀 좋은 지문을 한번 뚫어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수학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국어는 반대로 오히려 어려운 거 한번 뚫어두면은 자동적으로 좀 따라오는 결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고3 것도 고1 것보다 어려울 수 있고 고1 것도 고3 것보다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고 그런 지점 좀 제가 단계별로 문제를 섞어놔서 이 지점 지금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클리닉하고 어떻게 틀렸는지 보고 피드백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매 주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학이라서 좀 가능한 시스템이고 정규 수업 때는 그래도 이제 내신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보다 아니 1학기 때는 여기 국어 학산 국어를 다니지 않았는데 2학기 때 다니고서는 100등 안으로 들어와갖고 선생님 많이 올라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전교생이 지금 340명 되는데요. 지금이라면 아마 지금 새로 신입생들은 좀 더 많을 거고요. 350명 중 원래 230명 넘어가던 친구인데 맞아요. 되게 잘 따라와주고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라서 저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학생들 자체로도 이제 효용성이 올라가 있고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얻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맞춰가라 당연히. 그래서 대거는 정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수행평가에서는 깎이는 게 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점이 좀 크긴 한데 정말 영어도 당연히 클 거고 영어는 아마 제가 70%로 알고 있는데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대공부가 그만큼 지필에 대한 지점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수행의 중요성을 되게 좀 부각하고 있는 학교예요 지금. 우리 국어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어머님도 저는 이제 과학 강사 박승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조금 띄워놓고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어, 영어, 수학 전달 다 끝났고 에이 여기 무슨 김 빠지게 더 과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 박철 교육과정 빠르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탐구 과목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모두 다 동등한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띄워놓고 같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혹시 바뀐 고교 학점제 필수 이수 학점 들어보셨나요? 혹시 국어가 몇 학점인지 아시는 분? 국어 8학점입니다. 영어 8학점이에요. 수학도 8학점입니다. 과학 몇 학점인지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과학 10학점이에요. 네, 통합과학 8학점에 실험 과목 2학점까지 더해서 10학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이과 통폐합되고 모든 친구들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과목 쓰는 거잖아요. 맞죠?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탐구 옛날처럼 적당히 그냥 며칠 벼락치기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등급 따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 겪으실 거예요. 대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한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과중이에요, 어머님. 과중이에요.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조금 올드한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과중이기 때문에 과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가지는 프라이드가 있으시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두 가지로 발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 문제를 국영수랑 다르게 괴랄하게 내십니다. 어려워요. 달라요. 국영수랑 다릅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행인데 일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시험 보고서 그냥 적당히 쓰고 그냥 제출해? 그러면 글자 수만 채우면 만점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활동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많고 쓰게끔 하는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GPT를 써가지고 하면은 감점되죠. 어머님 요새 GPT 킬러 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GPT 썼다가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수행, 어려운 GP를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 수업할 때 아이들 수행평가 같이 워낙 수행이 지필만큼 중요하니까 수행이랑 지필이랑 거의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 준비시키려고 하거든요. 연수나 연수연은 사실 지필만 제대로 준비시키면 돼요. 너무 편하죠. 근데 대본은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대신 우리가 수행에 적당하게 힘 쏟고 그리고 어려운 지필에서 우리가 점수 받아오면은 그만큼 등급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거든요. 어머님들 오늘 바쁘시니까 내가지고 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총 준비해야 되는 내신 기간이 5개거든요. 1학년 1, 1학년 2, 2-1, 2-2, 3-1 이렇게 총 5개의 학기를 내신 대비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수 학점, 과학 보시면 10학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5개의 과목들 수능 보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통합과학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뭘 배우느냐? 이거 제가 소단원 타이틀 읽어 드려봤자 사실 큰 의미 없다는 거 알거든요. 대신 제가 어려운 파트,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파트를 한번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 4파트예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입니다. 그리고 역학 시스템, 물리예요. 그리고 여기 화학 변화, 화학이겠죠? 그리고 지금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물리입니다. 화학, 물리예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생명이랑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 외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출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들 특목 대비 한번 시켜보시고 그리고 과거 준비해본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1 내용, 고2 내용, 고3 내용이 모조리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건에서 프라이드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켜가지고 재가공해서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연수랑 연수여보다 높아요. 왜? 과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준비하기가 너무 빡센데 받아들여야 돼요. 대비를 남들보다 훨씬 배로는 많이 해야 됩니다. 대공고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해서 등급 컷이 뚜렷하게 높거나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과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과중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수행평가를 애들이 제대로 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특출 나기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상위권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 남자애들 진짜 너무 대충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케어해주고 조금만 다듬어줘도 확실하게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붙일 수 있는 학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대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들이랑 확실히 달라요. 뒤죽박죽이고 그냥 서순대로 쭉 진도를 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A 선생님, 여기서부터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B 선생님, 그래서 A, B반으로 분반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는 저도 몰라요. 학기가 시작돼봐야 알 건데 다른 학교들이랑 시험 범위가 확실히 다르고 과중이기 때문에 대거는 따로 분반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학교예요. 조금 선입견을 바꿔주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우리 과학 대비하면은 O2, 완자 이런 거 적당히 한두 번 시험 직전에 풀고 들어가도 등급 따는데 A 등급 따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은 굉장히 넓고 깊이가 꽤나 깊은 과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학년 통합과학 때 올인하셔야 돼요, 어머님. 올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학기는 총 5개고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만약에 이과 선택자라면 물리화학, 생명, 지구 선택자라면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과, 문과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이잖아요. 지금 없어진 게 아니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친구들이고 우리가 통합과학도 어렵다고 하지만 물리화학, 생명, 지구는 그 통합과학보다 훨씬 어렵고 양도 방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학년 때 대충 해가지고 삐끗해서 2등급 받아놓고 나 이제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2학년 때부터 물리화학, 생명으로 등급 복구해야지 1등급 무조건 받아야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어렵다고 가산점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쉽다고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급 따기 수월한 1학년 때 통합과학 반드시 1등급 받아놓고 2학년 때 한 번 삐끗하더라도 회생할 수 있는 코인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통합과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 시기에 등급 반드시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진짜들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제 말미에 마지막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생물을 전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생물을 전공은 했지만 화학이랑 물리를 더 잘합니다.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약대를 이제 진학을 했고, M사 기준으로 이제 전국 등수는 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잘난 척을 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과학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교육을 들을 거라면, 그리고 확실하게 수업을 들을 거라면 검증된 사람한테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머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중간에 딜레이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다 이제 인사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대관 담당하신 선생님들 다 오셔가지고 인사 드리고 조금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